22년 이민년이 화록이 어디 있느냐 방향이나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량이라고 하는 별은 어떤 별이냐? 조선시대 때 대제학 사원부 수장은 누구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삼사라 그러죠? 삼사는 뭐예요? 전부 나라의 정론, 임금한테 상소하고 따지는 사람들이야. 충신들이야. 희시비비를 가리는 친구들이야. 요즘으로 얘기하면 진보적 지식인들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상소문 올리고 이거 틀렸습니다 하고 이 부분들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별 어느 별보다도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배출되는 별이에요. 이게 1번이 교수고 2번이 전문가예요. 2번은 교수 중에서도 언론인들 출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 N 언론인들이 요즘 정당 추천을 제일 많이 받죠. 그러니까 그 출신으로 정계 입문자들이 천량이 제일 많다고. 우리 지역에서 지금은 완전히 침몰하는 별이 됐지만 정동영 씨 같은 경우, 그죠? 근데 묘하게도 누구 덕이냐면 노무현 대통령도 천량. 천량은 약점이 뭐냐면요, 직설적이야. 이게 지금 부분들 임금 앞에서 상소하는 사람들이에요. 입이 참말을 한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천량의 최고의 장점은 직설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 상대방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면 원래 직언이 안 되는, 그죠? 임금이 저거 내가 얘기해갖고 화내면 어쩌지? 아씨, 내가 한마디 해갖고 그냥 가면 어쩌지? 이러면 복잡해지는 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임년은 긍정적이냐 그러면, 아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러면 긍정적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 그죠? 사실은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말 하는 사람들이 인정 못 받는 시대가 더 많아. 그죠? 못 받는 해가 더 많아. 근데 내년은 오히려 바른 말 하라는 소리예요. 바른 길 가라는 소리예요. 바른 말하고 바른 길 가는 사람 이길 가능성이 훨 높다. 평소에 같으면 참말 하는 사람은 미움을 엄청 받을 텐데 긍정은 그렇다. 한데 천량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그러면 사주에서 정인의 성격이야. 그죠? 사주의 정인의 성격이야. 정인이란 엄마, 그죠? 선생님, 교수는 뜻이. 화록은 정제와 같은 성격. 제가 다른 건 길신과 흉신이 만나면 길신이 죽든지, 그죠? 흉신이 죽든지 그런 거야. 반드시 흉신을 죽이는 건 길신이고, 아까 길신을 죽이는 건 흉신인데, 길신을 죽이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화록이 천량에 붙은 사주가 제일 낮은 사주예요. 왜냐하면 학문만 쭉 하든지 돈만 쭉 벌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해상철 소장님이 천량 화록이야. 그러면 천량이면 교수로 학교에서 연구만 하든지 그쪽으로 가든지, 화록이 있으면 사업만 하든지 그러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돈을 벌자니 명예가 깎이고, 명예를 벌자니 명예를 지키자니 돈이 깎인다. 그죠? 내가 부인 편을 들자니 어머니한테 지키고, 어머니 편을 들자니 부인한테 지킨다. 이게 고부 갈등을 그대로 표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묘하게 내년에는 교수들이 뇌물 먹고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 뜻이, 이게 부정은 다 긍정인데, 딱 부정은 천량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취할 수는 없어. 이 재물을 취하면 반드시 지가 가렵게 되고, 그래서 부정입학시키거나 이런 게 내년에 많이 호트를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점수 조작하고 막 그래갖고 막 세고람차는 특히 저기 예술대나 이런 쪽 사람들은 많이 그러죠. 여기 이쪽 계통은 아닌데 음대, 미대 이런 데는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내년에는 정론이 설 거다. 제1 정론이 설 거다. 두 번째는 아까 깨끗한 말을 하는 사람은
부당한 재물을 받지 마라. 이게 두 개 얘기하면 돼요. 그래 이게 이제 1번 화분. 두 번째는 화분성은 자미에 있어. 이건 굉장히 호조건이, 그죠? 자미는 성중천자야. 그리고 중앙이 모든 것을 지키는 부분에서 권력이 바른 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칼이 칼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 제대로 된 조건이 맞춰진다. 단 이것도 부정적인 면이 있어. 자미는 힘을 빼도 자미야. 그죠? 제왕은 힘이 없어도 제왕인데 너무 권력 독점을 할 수도 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은 그게 하나 보인다. 그 다음 화관은 좌보에 있어. 이것도 대단히 긍정적인. 좌보라고 하면 황제의 비서실장.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지금 보면 청와대 비서실장이에요. 자미한테는 천부가 중요하냐 좌보가 중요하냐. 자, 제가 대통령이 아까 내년 선거가 있어요. 대통령이 딱 당선됐어. 대통령이 딱 당선되면 인수위원회가 꾸려져. 그죠?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는데 맨 먼저 발탁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좌보예요. 비서실장. 이 비서실장이에요. 국무총리가 아니야. 조건이야. 이건 비서실장이야. 내년에 비서실장이 뭐예요? 인정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조건 잘 쳐다보면, 자, 권력은 자미성에 가 있고 언론을 얘기하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바꾸자고 하는 사람들의 전략이 귀를 열어놓고 다 듣고 신임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배치된 형태예요. 내년의 운세가 결국은 정치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힘이 방점이 찍힐 때가 찍히고 고칠 건 분명히 고쳐지고, 비서실장의 능력은 탁월한 재능이 아니에요. 비서실장의 최고의 재능은 협치야. 예를 들어 민주당이 당선됐다 그러면 비서실장은 민주당에도 인맥이 두터워야 되지만 국힘도 두터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찾아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얘기해서 제가 우리 전체 회원을 관리하는데 어차피 저하고는 일맥상통이 다 돼 있어. 돼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못 찾아다녀. 그러면 누가 찾아다녀야 돼요? 사무국장이 찾아다녀야 돼요. 사무국장이 가는 것은 제가 가는 거야. 비서실장이 가는 건 대통령이 가는 거야. 그죠? 대통령이 야당 총수를 다이렉트로 만나면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 누가 먼저 가야 돼요? 비서실장이 가서 충분히 조율해서, 그죠? 트러블이 안 생기고 조건에 협치점을 딱 찾을 때 그때 정상회담을 하는 거예요. 원내 총무도 마찬가지고 조건이야.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미 혼자 움직일 수 없어. 자미를 직접적으로 왕 보조하는 좌보와 그것을 잘못된 행보 부분들에 대해서 교정할 수 있는, 이게 딱 배치가 돼 있어. 그러면 임이라고 하는 해는 어떤 부분들이냐 그러면 어마어마한 호조건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분에서 암울한 10년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흐름들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자미두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화기는 뭐예요? 무곡이 있어. 무곡은 어떤 별이에요? 번성이라고도 불리고 재정을 맡은 별이라고도 불리고, 무곡의 글자는 굉장히 양극단으로 써져 있어. 무곡성은 거기 제가 지금 써진 것처럼 어떤 조건이 되면 그냥 강에 뛰어들어서 투신자살도 하고 그냥 목 확 내가지고, 대부분 어떤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어때요? 모아지면 두 가지. 그죠? 무곡은 어떤 별이냐 그러면 자미의 황제죠. 자미의
금고를 지키는 무장. 누구라는 얘기예요? 비자금 관리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양면적이야. 자, 사주에서 재물을 상징하는 건 정제예요. 그죠? 그리고 편제야. 자, 정제는 내 아내야. 그죠? 편제는 남의 여자야. 정제는 그래서 정당한 재물이야. 역편제는 부당한 재물이야. 우리가 합법적인 재물과 불법적인 재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번 것과 투기, 투자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투기의 별이라고요. 반드시 자미일수에서는 재물을 찾을 때 천부로 봐요. 자미는 천부의 보좌를 받아야 돼. 예를 들어 여기서 나라의 임금은 어떤 부분들이야? 세수가 잘 거치고 국가 살림살이가 잘 돼야 돼. 그 국가 살림살이는 누가 해요? 국무총리가 해요. 그래서 천부예요. 그쪽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다 노출된 돈이에요. 다 이게 정상적인 돈이에요.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돈이에요. 한데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이견 논란이 될 수도 있어. 통치는 그렇게만 할 수는 없어. 그죠? 내가 대통령인데 예를 들어 얘기해서 김정은을 만나. 그죠? 김정은을 만나는데 그걸 갖고 세금으로 쓰고 조건하면 이것은 뭐냐? 국민들이 시끄러워. 그러면 둘이 만날 때 살짝 만날 수 있는 충분한 비용 조건이 형성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자금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부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얘기해서 교육감 후보로 나온 양반이 돈이 없어. 그건 나오지 말라는 얘기였지. 그죠? 지금 실정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회계장부에 올라간 돈은 이 돈이야. 근데 이건 회계장부에 안 들어간 돈이야. 그러면 내가 중요하게 삼고초려를 해야 될 사람이 있어. 근데 삼고초려를 해야 되는데 맨손으로 가? 무시하는 거지. 그러면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무곡은 입이 무거워야 되겠어요? 안 무거워야 되겠어요? 무거워야 돼. 자기 대신에 문제가 돼서 검찰청에 불려가면 자기가 먹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고과성이야. 이 묵직해. 반대로 얘기하면 그 돈 찾으러 온 사람이 진짜 찾으러 온 사람이 진짜 주인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죠? 부인을 맞춰봐야 돼. 그래서 주고 안 주고 그러니까 철저히 열쇠를 꽉 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 외로운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무곡성을 타고난 여자분들은 고독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묘하게도 남자들한테 다 뺏겨. 이 무곡성이 능력 있는 여성들인데 보면 남편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야. 근데 무곡성을 타고난 남자들은 거의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묘하게 여자가 따르든지 돈이 따라요. 그 꽁돈이 막 생겨. 그러니까 조건에 놀고 먹는 놈이 많고 그래서 무곡성은 성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잡아야 될 사주예요. 사회에서 증발하는 사람들도 무곡성이 많고 살인자보다 더 무서운 게 자살자라고요. 그죠? 남을 죽이는 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자기를 죽여? 조건 더 어려운 문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냐 이게 지금 보면 투기 투자예요. 이런 부분들이 한번 튀면 내가 열심히 인건비 벌고 월급 올라봐야 얼마 올라요? 근데 서울이 부동산이 오르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장동 되네? 대장동 같은 돈이 무거워. 근데 내년 부분들은 이게 지금 부분에서 이게 이놈이 화기에 걸렸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투기가 상당히 양쪽으로 찢어지겠죠. 그죠? 여전히 우리는 투기국가국이니까 여전히 성공을 하겠지만 여전히 다른 해보다 더 말썽이 많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투기가 안 생긴다가 아니라
투기가 엄청나게 생기는데 결국은 망하는 놈도 엄청나게 나타날 거라는 표시가 확 같이 일어났다는. 이 글자가 이 무곡이 삼화를 띠고 있던 건 지금 전이야. 이놈이 내년에 띄면 내년에 움직이면 어쩌면 내년에는 사회정화 운동이 좀 많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제도적인 변화나 조건도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단 긍정적으로 나가기에는 아주 좋다는 거예요. 아까 이게 전제와 정의는 내 위치가 있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교수인데 특허를 냈어. 근데 그게 대박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화록이 거기가 있다는 것은 평소 같으면 내가 유명 논문 같은 거 학회지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 또는 뭐 미국에 거기에 당첨되는 것도 될 수 있고 왜 상금이 따라오니까. 이쪽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상적이고 정당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전공 분야는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내년일 것 같다. 단 아까 얘기해서 이 정제라고 하는 건 아까 현금다발일 수도 있으니까 현금다발을 잘못 건든다는 것은 말썽이 될 수도 있다. 여기 조건이. 그러니까 내년은 정론이 선다. 1. 각 권력구조나 조건이 제자리를 잡아야 된다. 또 그것을 보필하고 움직이는 현실적인 그러니까 조직 체계나 조건이 잘 돼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 투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얘기. 내년에는 은행이 이게 그 자체로 은행권이에요. 무곡성은 은행장들이 많고 가끔 경찰서장들이 있어. 왜? 금고를 지켜줘요. 조건. 그래서 금고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요 4개의 엄청난 답이 있다. 오전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